최근 학원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의정부시가 학원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 북부의 자치경찰3으로 관장하는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정기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이 민선 7기 취임 이후 공약한 6개 분야 28개 사업 가운데 21개 사업을 완료해 75%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학원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의정부시가 학원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 대상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에 종사하는 강사와 직원, 차량 운전기사 등 모든 종사자이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의정부에서는 2개 학원 외국인 강사 2명이 지난달 24일 확진된 이후 4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곳곳에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습 침수 구역과 공사장 인근 등의 재우려 지역 주민들은 이맘때면 늘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재해 우려 지역입니다. 산비탈 아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골목길 담벼락은 깨지고 뒤틀려 어긋나 있습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 인공 구조물로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집 외벽은 지진이 난 듯 쩍 갈라져 있고 토사를 막기 위해 쌓은 뒷마당 옹벽은 오래돼 틈이 생기고 기울어졌습니다. 항상 장마지면요, 이 산이 이렇게 좀 무너질까 봐 항상 겁이 나요. 항상 신경을 쓰게 되고 담이 항상 금이가 있으니까요. 비가 오면 혹시나 좀 무너질까 항상 걱정이 돼요.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 야구장 외야 담장을 짓기 위해 세운 옹벽은 아래 구조물을 지탱하던 흙이 빗물에 깎여나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가 쓸고 간 자리는 굴삭기가 땅을 판 듯 움푹 패였습니다. 성인이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패인 곳은 마치 협곡을 연상케 합니다. 민가가 있는 공사장 외벽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지난해 집중호우 때 토사가 흘러내려 비탈면이 움푹 패였습니다. 절개지에는 토사에 휩쓸려온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금방이라도 비탈면 아래로 내려올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 큰 돌 굴러간 거 봐, 저 바위 큰 바위들이 굴러가 있잖아. 지금 저 밑으로 이거 무너지면서 저거 바위 그 내려온 거거든. 저 밑에까지 굴러가 있잖아 봐. 그러니 이런 돌이 굴러갈 정도면은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 근데 비 또 작년 매로 비가 또 많이 온다면은 이거 다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 다 무너지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 동두천시는 부랴부랴 응급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간 공사장 외벽은 흙으로 메우고 굴러 내려온 돌들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공사장 내부도 긴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를 만들고 토사 유출을 막아줄 침사지도 설치했습니다. 다단계 침사지라든지 그리고 저 상부에 있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리고 그 배수로로 적절하게 흘러나가지 않는 우수들을 배수로로 적절하게 유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고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장처럼 장마철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우려 지역은 경기도에만 615곳. 여기에 최근 15곳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3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지하 터파기 등의 현장 중에서 임야 또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 토목, 소방 등 5개 분야의 총 231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시군을 통해 보완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장마철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 철저한 대비와 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GTX 신호선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 노선에 12개의 정차역을 두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정차역은 한 곳뿐인데 자기 지역에 GTX를 끌어오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 신호선. 이 노선 건설을 맡을 민간 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존 10개역 외에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추가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총 12개 정차역을 두겠다는 겁니다. 앞서 국토부가 GTX-C 노선에 최대 13개역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정차역은 한 곳뿐입니다. 남은 정차역 한 곳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의왕시와 안산시, 시흥시, 동두천시 간 4파전 구도입니다. 의왕시는 칼자루를 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온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의왕시를 찾아 의왕역 정차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천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안산시. 실시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안산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안산시와 협고가는 모양새입니다. GTX-C 노선 금정역에서 일부 열차를 4호선 선로로 안산까지 연장하면 이를 다시 오이도까지 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두천시는 경제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역을 GTX로 이을 경우 기존 1호선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로를 새로 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 530억 원을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남은 정차역 한 곳의 향방은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실시 협약 체결 전, 시기로 보면 올 연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GTX-C 노선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떠 2026년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북부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경기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정기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무국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분야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경기 북부에선 지난달 30일 출범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사전청약인 7월에는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 1,600가구, 성남 복정 1,000가구, 위례 400가구, 의왕 청계 300가구 등 모두 4,400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2차인 10월과 3차인 11월에는 각각 9,100가구씩 18,200가구가, 4차인 12월에는 13,600호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입니다.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60%는 신혼부부 배정입니다. 동두천시가 상권을 살리겠다며 만든 공방거리. 지나는 사람 한 명 없이 한산했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에는 세금 7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썼길래 이런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동두천 디자인 아트 빌리지의 3년치 사업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 이 돈을 주로 어디에 썼는지 봤더니 60개의 공방 리모델링, 지원센터 신축, 거리 조성, 대부분 시설 투자입니다. 지나치게 시설 투자와 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든지 홍보 비용, 특히 온라인 플랫폼 만드는 비용, 유튜브 채널에다가 자기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에 대한 비용이 제가 이 사업 계획서 보니까 거의 없고요. 이런 문제 지적은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런데 전부 다 도청에서 받는 거 특별조정교부금은 소프트웨어 비용은 안 줍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랑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사업 홍보도 문제입니다.
동두천 디자인 아트 빌리지의 유일한 홍보 채널인 공식 블로그입니다. 공방 소개 메뉴를 클릭하니 아무런 내용이 뜨질 않습니다. 관광 특구 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글이 올라온 시점은 지난해 9월 공방 입주자 모집 공고였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공방거리 사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공방거리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실패를 참고해서 제가 혁신을 창조하자는 겁니다. 시장이 말하는 혁신은 뭘까? 그런데 시장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공방거리 사업 실패했다 그 말씀하셨죠? 안 했어요. 공방거리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실패로 보면 안 된다. 공방거리는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럼 아재가 아니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실패는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가 됐다라고 인정했을 때 빨리 그것을 그 시장님 말씀대로 혁신이 무엇이냐 이걸 혁신을 해서 무언가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죠. 공방거리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의 인식. 상권 활성화를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꿰기 쉽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민선 7기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공약 이행률 7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동두천시장에 취임하면서 6개 분야 28개 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 중 21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완료된 공약사항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와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신축, 국도 3호선 봉양 IC 진입도로 확장 공사 등입니다. 최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제2기 의정 모니터링단이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모두 39명으로 도시건설 교통과 사회복지환경, 교육문화체육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오는 2023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 모니터링단은 정책 건의와 민원사항 전달, 의정활동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출된 다이옥신의 양은 1호기와 2호기 모두 환경부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의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도 허용 기준에 크게 밑돌았습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최대 200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시는 분기별로 자원회수시설 유해 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음악도서관은 음악, 책, 공간의 융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층에는 일반 어린이 도서존, 오픈 스테이지, 2층에는 악보, 매거진, 시, 고전문학존이 커뮤니티룸이 있고 3층에는 의정부시의 다른 공공도서관에는 없는 성음 공간인 오디오룸, 컴퓨터로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사, 작곡, 음원 편집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A와 피아노 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 B가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음악과 책이 어우러지는 음악 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월 2일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루 1000명대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번 주말 더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